자, 섹터 레드앤블루 오늘 송가람 매니저님, 최진욱 매니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은 뭐 연휴도 껴있고 다음 주에 이제 거래일 자체도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섹터 이번 주 잘 갔던 거 뭐 OX를 드는 게 의미가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섹터를 5월 달에도 계속 잘 갈 수 있는지 조금 더 길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섹터 레드앤블루 OX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다음 주에 일단은 FOMC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안 중요하다, 이미 벌써 시장에 녹아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송가람 매니저님은 다음 주 이 이슈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FOMC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견이 갈립니다. FOMC가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 미리 선반영된 것이다. 이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25bp를 올리느냐 아니면 동결하느냐 이 상황도 물론 중요하겠죠. 예.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파월 의장이 어느 발언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시장 속에서 현재 이제 컨센서스는 25bp를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기에 있어서 그 외에 이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않고 동결한다면 물론 시장에는 좋은 흐름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좋은 영향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하느냐가 지금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FOMC 회의에서의 결론보다는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쪽으로 발언을 하는지 그 발언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잘 캐치해서 시장 반응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시장이 거기에 화답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진욱 매니저님은 다음 주에 좀 중요하게 보시는 이슈나 아니면 전략 같은 게 있다면? 사실 이제 4월 중순 들어서부터 시장이 좀 많이 과도하게 좀 빠졌거든요. 그때부터 좀 매매하기도 굉장히 좀 리스크도 있고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일단은 5월달 이 FOMC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일단 좀 변수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방향성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연준 의원의 좀 발언 부분들이 좀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5월달에 경제 지표 발표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뱅크런 사태가 다시 한 번 더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G7 회의에서 좀 부채 한도 협상 이 부분들이 좀 잘 나와줘야만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잡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매물이 출회를 하면서 코스닥은 지금 과매도권 영역에 지금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도 시장이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만한 그러한 요점은 맞고 일단은 5월달에 좀 이벤트성이 좀 한 두세 개 이상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한 방향성을 좀 이벤트를 거치고 나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이슈일 텐데 오늘 그 SG 발로 네. 하한가를 무더기로 기록했던 8개 종목 중에서 상당수의 종목이 어느 정도 큰 반등을 좀 해줬어요. 네네. 요거는 시장의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사실상 이제 8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그렇게 나쁜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업 가치 밸류로만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의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좀 싼 가격의 메리트는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전에 좀 SG증권에 대한 매도바 하한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반대 매매 물량을 호가가 소화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좀 밀렸던 부분들인데 일단 오늘은 제가 보기에 좀 어느 정도 기업의 가치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좀 저평가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준 부분들도 있고 오늘 시장 좀 골고루 다 보게 되면은 최근에 좀 과대 낙폭이 좀 심했던 종목들 위주로 사이클이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과대 낙폭주의 좀 인식도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지만 일단은 지금 하한가 같은 이러한 악재 부분들 이슈 부분들은 일단은 좀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그 부분들이 투심을 약화를 시켰던 주요 키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수급이 좀 확실하게 살아나는 게 좀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 하락이 좀 일단락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섹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할까? 어떤 섹터를 다뤄야 될까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가장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섹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2차 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핫섹터.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많습니다. 간다, 못 간다, 그리고 간다면 어느 종목이 간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뜨거운 2차 전지 두 분. 다음 주에는 3거래일 동안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OX 들어주시죠. 오, X5네요. 요거는 이제 종목 이야기까지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5였고 X셨죠? 네, 맞습니다. 주로 비둘기파, 매파. 네, 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오케이, 5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다음 주에도 계속 가요? 2차 전지 뭐 이번 주 흐름을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2차 전지가 에코프로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예. 에코프로가 한 번 크게 80만 원대에서 밀렸습니다. 60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오늘 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전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뭐 10%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장 막판에는 또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금 뭐 이런 대형 2차 전지주 위주로 또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그 외 섹터에는 흐름이 약한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2차 전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예.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대형주들을 우리가 추가로 추격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장비주들이라든지 그 외에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전고체 부분, 전고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주나 전고체 부분의 배터리 관련주를 우리가 지금 인프라 관련주까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아직까지 높아지지 않은 섹터로 순환매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가 돌 수 있는 2차 전지 내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중소형주들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볼 때가 아닌가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포스코 관련주, 코스모 관련주, 그리고 에코그룹 관련주, 그런 것보다는 그 외에 있었던 특별한 이슈가 있는 그런 2차 전지가 간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런 거 보면은 에코프로 진짜 신기한 게 떨어지고 그래도 계속 버텨주고 오히려 시장 하락하면 올라가고 네.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X입니까? 사실상 저는 지금도 2차 전지 이제 밸류만 다 놓고 보면은 저는 지금도 고멀티플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밸류 높다고 하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근데 사실상 예.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도 잘 찍히고 있고 실적도 잘 찍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최근까지 시장을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2차 전지 섹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양시장에 또 영향도 굉장히 좀 컸던 부분들인데 사실상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공매도를 물량을 좀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점 부분에서 저가에서 담은 부분 때까지 있어가지고 차익 실현이 지금은 분명히 나올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밸류로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전부 다 좋습니다. 좋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고 멀티플은 형성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사이클 기업들도 현재 지금 셀메이커라든지 양극재만큼의 지금의 어느 정도 주가의 기업이 좀 유지를 해줄 만한 그러한 좀 호재성 이슈가 있다고 해도 일단은 어느 정도 가격 펌핑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이 어디 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의 반등이 확실하게 2차 전지가 단기간에 가격 조정을 주고 나서 재차 좀 저가 매수세 심리가 좀 발동이 되면서 좀 반등이 나와준 부분들인지 혹은 과도하게 좀 낙폭을 했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그냥 반등이 나와준 부분들인지는 예. 며칠 더 우리가 몇 거래 좀 살펴봐야겠지만 사실상 뭐 수주 모멘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다음 거래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그렇게 좀 크게 작용을 해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에 그 쏠렸던 수급이 다른데 어디론가는 간다고는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OX 의견이 좀 갈렸는데 손가락 매니저님이 O를 주셨으니까 조금 사이드에 있었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갈 종목들 그 중에 하나 어떤 걸까요? 뭐 저는 종목을 딱 먼저 찍어서 말씀드리자면 예. 이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EG. 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라이트 이슈가 있었죠. 페라이트 자성 소재 제조업체입니다. 이 부품이 휘토류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이 휘토류를
미국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히토리 이슈 외에도 전고체용 이 고용량 양극 및 고용 응급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런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전고체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크게 놀리는 흐름 속에서도 크게 놀리지 않고 지금 지지 라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지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G. 저희 그 채팅창 가족분들 중에 최이지 님이 있거든요. 아, 네. 영어로 EG. 네. 근데 그는 오늘 안 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의견이 좀 갈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손가락 매니저는 EG. 요거를 여러 가지 히토리 이슈, 뭐 전고체 이슈 등등으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OX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충실님께서 여러분들도 섹터 O 또는 X 해보세요. 본인 주관적으로는 정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또 내주시면서 여론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의견 또 갈립니다. 제가 감히 예측하건데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진짜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직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 적자 규모 안 보이냐 이런 분들이 있고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가락 매니저님, 최진웅 매니저님 OX 들어주시죠. 이번엔 또 갈리네요. 반도체는 좋아요? 저는 그 수급 사이클이 이동을 하면 리오픈이 아니면 반도체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수급이 반도체로 간다? 네, 반도체 아니면 리오프닝 어허. 쪽으로 저는 좀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 같은 기술주 밸류 중심으로 놓고 봐도 사실상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수혜 부분들도 반도체도 분명히 있었던 부분들이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2차 전지 쪽이 워낙 좀 재료 사이클이 좀 많이 나왔다 보니까 좀 수급이 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줬던 부분들인데 사실상 이제 반도체 쪽은 예상보다 좀 부진한 단기 실적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는 부진한 실적치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중요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대기업들이 감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산을 한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쌓여있는 재고를 빠르게 소진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원상태로 좀 찾아와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빠르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주가는 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사한 부분들이 부품 소재 쪽의 기업들에는 워낙 좀 타격은 있겠죠. 단기적으로 타격은 있겠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그 이후에 가격이 원활하게 다시 좀 돌아와주고 원상태로 다시 좀 돌아와준다라고 봤을 때 차트는 좀 먼저 빠르게 반영을 해주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밸류상으로 저는 반도체 쪽이 지금 굉장히 좀 매력적인 타점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이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반도체 쪽 혹은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아니면 또 2차 전지처럼 나중에 다 오르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될지 말지 이러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적정가에서 계속 좀 분할 매수로 예.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보는 보수적인 시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적자 보면 2분기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네. 아직은 조금 손이 안 나간다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좀 늦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타이밍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제 디램 가격 추이를 확실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감산을 결정했을 때 당시에 디램 가격이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구매 심리도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인데 감산을 결정함으로써 고객들한테 구매 심리를 다시 좀 유발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 빠르게 작용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재고 부분들만 어느 정도 소진만 시킨다. 이 부분이 얼마나 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업의 좀 사업성 부분들 그리고 매출 부분들만 좀 따져봤을 때 그리고 고객처 부분들 좀 다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고는 저는 좀 빠르게 소진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 디램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가격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좀 뒤쫓아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등 기조가 확실하게 좀 나와준 부분들에 있어서는 매수 관점이 충분히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을 봐야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감산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디램 가격이 바로 반등했다, 바로 반응을 했다 이런 뉴스들도 나와 있습니다. 손가락 매니저님, 최진웅 매니저님 얘기 들어보면은 설득이 좀 되는 것 같은데 X인 이유, 반박 이유가 있을까요?
뭐 다음 주 시장을 바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도체 업황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상반기에서는 어느 정도 주의할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도 감산을 발표를 했지만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시장에서 받아들였을 때 디램 가격 이 감산과 디램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면 지금의 뭐 1%대 상승이 아니라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바로 좋아진다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업황이 바로 확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기존에 강했던 2차 전지 중에서도 이 섹터 내 순환매 이후에 반도체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이런 반도체 쪽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형주가 바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지지되는 흐름 속에서 장비주들이라든지 관련된 공급업체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두 분이서 들어보니까 의견이 똑같습니다. 2차 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간다라는 의견은 똑같은데 우리 송가람 매니저님은 조금 더 2차 전지 시세가 지속이 되고 좀 나중에 빠질 것이다고, 최진욱 매니저님은 거의 다 왔고 이제 그 수급이 반도체로 이동할 것이다. 타이밍에서 조금 차이가 있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토픽 종목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저 지금 대본을 지금 봤거든요. 송가람 매니저님은 X인데 왜 토픽 종목을 여기 넣어? 뭡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딱 하나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로는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 확 좋아진다라고는 예. 보기 힘들다. 우리가 이 섹터 레드 앤 블루 같은 경우에는 예. 다음 주 시장을 우리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우리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은 많이 있지만 예. 다음 주에는 바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X는 이제 다음 주만 짧게 본 거고 조금 더 5월, 6월 이렇게 본다면 미래반도체가 좋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미래반도체는 어떤 점이 좋나요? 뭐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도체 관련 업종 중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밀리지 않고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측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뭐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모두 체급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도 공급을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반도체 업종들 중에서도 대형주들보다도 이런 중형주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점은 지금 대형주들은 반등 폭이 훨씬 컸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어느 정도 도달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중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 차례 상승을 했지만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폭이 큰 만큼 반도체 업종에서 반등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중형주나 소형주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욱 매니저님의 반도체 토픽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미 반도체를 지금은 탑픽으로 굉장히 좀 유망하게 뽑고 있는 반도체 업종 중 하나입니다. 예. 사실상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불균형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엔 기관의 수급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방어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기관의 수급이 한 4일 연속 들어와주면서 금투도 같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지금 4일 연속 계속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수급면은 원활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우수한 수익성을 한미 반도체는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경기 침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업이 타격이 크지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밸류에서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이제 신규 장비 웨이퍼 소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증가를 해줄 수 있는 시기인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박스를 만들면서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트레이딩하기도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매물을 적정 소화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저는 좀 반등 여력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미 반도체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은 미래 반도체, 한 분은 한미 반도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동안 19,500원에서 21,000원 요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가보죠. 두 분의 섹터 레드 앤 블루. 세 번째는
게임 얘기해보죠. 오늘 게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나 네. 위메이드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줬고 다른 종목들도 중국에 대한 이슈 기대감 그리고 게임이 뭐 앱스토어에서 1등했다 뭐 이런 기대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임 근데 왜 이렇게 쭉쭉 못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X 들어주시죠. 또 갈리네요. 알겠습니다. 게임 일단 O 들어보죠. 어떤 점이 좋습니까?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예. 국내 상황에 국한되어 있다곤 하지만 굉장히 눌리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이 상황 속에서 경기 흐름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도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뭐 미디어 엔터주들도 있겠지만 게임주를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판호 영향으로 주가가 눌리는 영향이 있지만 다시 한번 오픈이 되면서 그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다면 뭐 페이투 언이라고 할 수 있는 P2E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이런 매출 측면에서 큰 상승폭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이후에 올 상반기, 하반기 기대작들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까지 함께 체크해 본다면 게임주들이 지금 경기 불황 속에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게임은 사실은 뭐 실적이나 막 이런 것보다 이슈 나오고 뭐가 잘 됐다, 뭐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접근을 해본다면 이슈 그런 걸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까요? 뭐 이슈 측면도 있겠지만 예.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으로 나와 있는 이슈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P2E를 통해서 기업의 매출이 증가되는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해본다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을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 O를 들어주셨어요. 최진웅 매니저님은 게임 X. 게임 안 하세요? 게임 합니다. 아주 많이 합니다. 뭐 하세요? 저는 신작 나오는 거 하나씩 다 해봅니다. 근데도 X예요? 네네네. 왜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보통 게임주들 보면 원래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좀 상반되게 신작 모멘텀이 그렇게 크게 주가에 반영을 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이트크로우. 네, 나이트크로우가 이제 위메이드 쪽에 대한 신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나이트크로우도 신작이 지금 어제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구글 앱스토어에서 지금 뭐 하루 만에 8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라는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위메이드 상승폭이 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가 신작에 대한 주가를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게임 대형사들, 뭐 NC소프트의 좀 TL,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같은 경우가 일단은 기대보다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요인을 기업의 주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에서 여전히 좀 영향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신작 모멘텀에 있어서 주가에 좀 큰 영향을 못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게임 쪽에 대한 중장기적인 산업성이 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게임 섹터가 갈 만한 모멘텀은 현재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중국 쪽에 대한 외자 판호 발급 이슈도 여전히 저는 좀 추가적인 판호 발급까지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4월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겪고 있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 그 중국과의 이슈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일단 판호 발급 이슈 부분들은 워낙 좀 제한적인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좀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신작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고 해도 일단 지금 기업의 주가가 그만큼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 잘못 신규 매수로 좀 접근을 했다가는 일단은 좀 크게 좀 물리는 경우도 좀 발생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게임주들을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예. 지금은 대형 게임사들 접근보다는 중소형 중에서도 어느 정도 마케팅비라든지 인건비 부분들이 있어서 좀 크게 타격이 없는 그리고 수주 잔고가 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좀 맞춰져 있는 예. 그런 기업들은 접근이 가능하지만 일단 대형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더 관망 추세를 좀 유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은 오늘 막 뭐 이런 이슈 있었으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더 갔어야 되는데 요즘
정도면은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송가람 매니저님은 5를 들어주셨으니까 종목까지 한번 받아볼게요. 여기서 위메이드 아쉽다 그랬는데 종목 뭡니까? 이메일입니다. 아니, 두 분은 어떻게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저 궁금합니다. 저는 좀 몰랐던 겁니다. 두 분이서 주식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 술만 드시고 사는 얘기만 하시고. 위메이드 좋은 거 설득해 주세요. 이메이드 같은 예. 경우에는 뭐 오늘 이슈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는 안 나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던 시장 측면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래량도 굉장히 컸고 그리고 갭상승하면서 매물대도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기술적인 흐름만 봐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단기적인 흐름이나 중기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신작 기대감도 아직까지 남아 있고 그 외에도 여기 뭐 NFT 이슈도 아직 남아 있는 게 이 위믹스 옥션이라든지 이런 리믹스를 기반으로 하는 P2E 이 시스템까지 앞으로도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신작 기대감과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기에 나오는 매출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좀 더 파생돼서 매출과 순이익을 늘릴 수 있는 이슈까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다. 그리고 단기로도 좀 더 이슈를 받을 수 있고 추세도 살아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에도 충분히 우리가 이 위메이드를 좀 더 노려볼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크로적인 이슈로 같이 엮어도 다음 주 FOMC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져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암호화폐들이 좀 올라준다면 위메이드도 또 거기에도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보겠습니다. 자, 게임 두 분이서 OX 갈라지는 현상, 한 분은 위메이드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태양님께서 저는 종목수 15개 이상 되면은 관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15개 미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떠세요? 두 분은 종목 포트에 넣어놓으면 주로 몇 개 정도씩 합니까? 송가람 매니저님? 저는 10개 정도. 10개? 네. 10개 언더로? 네. 10개도 너무 많지 않아요?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10개는 저는 솔직히 지금 저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보통 저도 한 6개, 7개, 많으면 7개 정도 포트를 관리를 하는데 일단 이 포트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는 뭐 말씀을 못 드릴 것 그렇죠. 같아요. 사람 개개인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룹 부분들에 따져가지고 내가 뭐 10개 종목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10개도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15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안정적인 좀 수급명 그리고 현금 확보 부분들에 있어서 종목이 만약에 좀 눌리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좀 유동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또 분할로 적절히 좀 대응도 해야 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많으면 7개, 그러면 적당하게 한 5개 정도만 좀 포트에 좀 유지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투자 전략도 보수적인 매파. 5개 정도. 10개 언더, 10개 언저리 관리하는 팁,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종목수를 10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중요한 관리하는 팁이 있는데요. 뭐 운용하는 자금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예. 우리가 섹터의 부분에 있어서는 10개 섹터를 하시면 안 됩니다. 10개 섹터 부분에 섹터는 안 있어서는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냐라고 예. 한다면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5개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섹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같은 섹터 안에서도 단기로 볼 수 있고 중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 안에서 단기 종목, 중기 종목을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섹터를 10가지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머리 아프구나. 뭐 굉장히 머리가 아프게 되겠죠. 하지만 종목을 2가지를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괜찮은 섹터, 앞으로 가게 되는 섹터를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뭐 간단하게 예로 들자면 예. 삼성전자를 가지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예. 이 삼성전자 안에서도 관련된 이제 중소형 공급사가 있을 수 예, 있고 또 소부장제가 있을 수 예.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하나, 관련된 소형주 하나 함께 가져가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섹터가 좋거나 나쁘거나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예. 이 섹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종목 전부를 정리를 하고 다른 섹터로 옮길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오케이.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채팅 보면 한 13개, 15개, 10개, 7개 뭐 이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섹터 레드 앤 블루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섹터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눌림 오면 사야지 하는데 눌림을 안 줍니다. 다음 섹터 엔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엔터 관련해서 실적도 잘 나오고 미국에서도 장사 잘 되고 중국에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한한령 해제돼서 리오프닝이 된다고 한다면 엔터 빠질 수 없다. 거기다가 BTS가 미국 어디 가서 공연한다더라, 그걸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자, 엔터 두 분의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 좋습니다. 사실 요거는 갈라치기를 잘해야 되는 게 저도 내용은 오예요. 근데 주가 위치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오를 들어주셨는지. 저는 주가 위치가 부담스러운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엔터 대형 3사 정도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SM은 저는 주가가 지금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SM은 충분히 지금도 저는 좀 신규 매수로는 접근이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일단 엔터 업종 자체가 지금 이미 좀 시장에서 높은 멀티플을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 멀티플이 지금 꺾일 생각을 전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하다는 부분들이고 일단 엔터 업종이 생각보다 소리 없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소리 없이 강하게 계속 가격은 펌핑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놓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메이저들은 이럴 때 좀 계속 좀 담아가는 이런 스탠스를 좀 많이 취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도 엔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만약에 선별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좀 SM 쪽은 강력히 좀 매수로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아티스트 쪽에 대한 IP 수익화가 여전히 좀 좋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이 지금 여전히 고형성을 계속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한 단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멀티플은 꺾일 가능성은 현저히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주요 아티스트들이 좀 활동이 재개가 좀 많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회성 비용을 좀 제외하고서는 어느 정도 수익성도 재무적으로 좀 실적도 안정화 수치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요 아티스트들이 좀 활동을 하는 시기가 2분기 시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시점부터 해외 투어 부분들의 방문 일정을 좀 많이 늘리고 그리고 음반 판매량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1분기가 지금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안 한 부분들에 있어서 재무가 좀 안정권에 들어와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멀티플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정확하게 좀 놔주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 조정이 나오면은 조정 이후에 좀 눌림목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오히려 지금 대형 업종들에 비해서 오히려 좀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엔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확실히 좀 따져봐야겠지만 일단은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지금도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M은 주가 위치가 괜찮은 것 같다. 지금 보니까 SM은 트레일링 PER로 31배, 그리고 포워드 PER로는 25배 정도인데 JYP가 한 30배, 40배 이 네네. 정도이기 때문에 SM은 괜찮다. 하지만 공정위, 검찰 뭐 이런 이슈는 계속해서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5를 같이 들어주셨으니까 내용은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 위치도 싸서 위쪽으로도 먹을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충분히 우리가 위쪽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괜찮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뭐 게임주들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예. 드렸던 부분이지만 지금 뭐 불경기 상황에서 크게 경기에 상관없이 지금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쪽은 엔터주 쪽과 미디어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저점에는 SM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빠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섹터 종목 같은 경우에는 YG엔터를 저는 보고 있는데요.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뭐 거기 관련된 엔터 이런 아티스트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아티스트들이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콘서트 부분이라든지 예. 앨범 판매 측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측면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측면은
아무래도 해외 시장에서의 콘서트 그리고 음반 판매가 이런 YG 쪽에서 좀 더 빨리 성장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뭐 기존에 있었던 NFT 사업 쪽에도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미래 사업으로 함께 볼 수 있겠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YG 말씀하시니까 블랙핑크가 이번에 그 투어 콘서트 돌면서 벌써 한 1,000억 정도 벌었다고. 네네. 부럽습니다. 예. 전화기님께서 경제방송 아나운서님 관리하는 엔터사 있으면 관심 가져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SMCNC 이런 거 아나테이너들 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SMCNC는 어떻습니까? SM 이쪽 말씀하셨으니까 SMCNC는 변동성 측면에서 더 나은가요? 저는 오히려 변동성 측면에 있어서는 그쪽이 조금 더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호가가 그렇게 높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시가총액이 다른 기업 밸류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시가총액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같이 투심이 좀 많이 죽어 있는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하방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뭐 상방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좀 가능성이 열려 있냐 부분들로 접근을 했을 때는 엔터업종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쪽에 대한 중심의 좀 매수 전략을 좀 잡기보다는 오히려 하방 리스크도 현재 좀 적을 수 있는 좀 대형주 쪽에 조금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터 두 분이서 다 5를 들어주셨고 내용도 좋고 가격 전략으로도 괜찮은 부분으로 YG 엔터, SM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섹터 레드앤블루 한번 가볼게요. 와, 저도 OX를 들고 싶은 그런 섹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AI 가보죠. 한번 뭐 MS, 구글 뭐 실적 나오고 얘기하고 하면서 한번 휩쓸고 갔으니까 한 뭐 1주, 2주는 좀 쉬지 않나? 아니 뭐 다른 이슈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두 분의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AI 두 분 다 O예요? 요거는 전 최진영 단기적으로. 매니저님답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도 예. O랑 X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색깔 자체가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빠지는 저는 경향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좀 유망하게 좀 수급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AI 쪽 반도체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리사이클 쪽으로 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타 거래량이 강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와줬다고 판단이 들게 되면은 일단 기술적 반등도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게 되면 지금 셀바스 AI라든지 뭐 셀바스 헬스케어라든지 최근 들어서 자리를 다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을 펌핑을 주기 위해서 저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을 지금 형성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AI 쪽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업이 저는 정답이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알고리즘 부분들도 너무 풍부한 상황이고 이것을 지금 기업의 가치 밸류로 대비를 했을 때 과연 적정 밸류를 지금 매길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조금 있는 섹터가 지금 AI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지금 AI 섹터 부분들이 있어서 대기업들이 투자 유치 부분들, 뭐 대규모 투자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이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MOU 부분들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는 부분들은 확실히 한데 지금 사업성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매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하게 빠르게 반영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프라 부분들을 지금 확대를 시킨다는 부분들이지 이 부분들을 지금 상용화를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모든 산업군에 지금 AI를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까지는 여전히 아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업의 가치를 밸류를 매길 수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알고리즘 그리고 AI 챗봇 부분들이 상용화가 되고는 있지만 예. 솔직히 저는 좀 적중률이 아직도 100%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한 얘기 막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적중률이 100%가 아니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금도 사업성에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오를 들었던 부분들은 뭐냐? 단기적으로 시세를 내줄 만한 업종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하게 되면은 AI 쪽에 좀 오를 들어줄 뿐이지 여전히 좀 중장기적으로 AI 쪽을 좀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서는 좀 기술주 쪽에 조금 중장기적인 매력 투자 가치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단기적인 테마 플레이 정도, 네네네, 테마 그렇죠. 트레이딩 정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도 같이 오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최진우 매니저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테마 트레이딩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측면도 있겠고 먼저 장기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자면 AI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뭐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뜨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공장 자동화 관련된 AI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공장 자동화와 그리고 거기에 소스를 공급하는 AI 업체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그 외에도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서비스 쪽에 AI가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장 자동화 외에 단기로도 우리가 이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관련된 AI 기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종목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자면 예. 지금 보고 있는 회사는 뷰노입니다. 뷰노. 네,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반에서 의료기기 솔루션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뭐 딥러닝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접목을 시도해서 초기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엑스레이. 죄송합니다. 네. 재난 문자가 다 같이 왔죠? 네, 재난 핸드폰 문자가 두고 오셨나 왔습니다. 봐요. 예. 무음으로 해놨는데 울린 겁니다. 재난 문자에서. 예. 네. 지진 발생 상황에 유의 바람 종로구 이렇게 왔네요. 네. 뷰노.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AI 섹터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서비스 업종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단기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의료기기 솔루션 업체인 뷰노가 있다. 뷰노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를 예측하는 생체 신호 영역, 이 부분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자동 음성, 그리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영역 관련된 제품을 출시를 해왔고 딥러닝을 통해서 점차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업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AI 업체, 우리가 지금은 지켜볼 시기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로에 지진 온 적이 있어요? 저는 한번 저희가 여기 지금 촬영장이 충무로여서 이렇게 긴급 알림 문자가 왔는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뷰노 아까 말씀하신 셀바스 AI. 네, 저는 뭐 셀바스 AI가 좀 단기적으로는 테마성 타게 되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사실상 지금 시장에 풀려 있는 매물만 봐도 79%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 주주 뭐 지분율이 한 13%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일단 지금 시기에서 최대 주주가 뭐 이렇게 과도하게 올릴 만한 그런 스탠스적인 업종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에 풀려 있는 지분율에 있어가지고 시장에 풀려 있는 물량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단타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좀 유동성도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좀 기업 중에 하나가 지금은 셀바스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의료기기 쪽에 대한 AI 쪽에 대한 섹터 흐름 그리고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의료 쪽에 대한 좀 쌍방 모멘텀도 지금 형성을 해주고 있는 것은 셀바스 AI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AI 관련해서는 다음 주, 다다음 주 단기 플레이로는 트레이딩 괜찮다, 테마 플레이로는 괜찮은 것 같다. 뷰노, 셀바스 AI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섹터 레드앤블루에서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을 주셨는데 저희가 두 분이 주신 종목들 한 개씩만 짧게만 리뷰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요거 리뷰 짧게만 한번 해볼까요? 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큰 눌림이 나왔습니다. 이 눌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의 눌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접근 이후에 강한 눌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가장 상승해서 있던 위층에서 다시 절반 이하, 4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보유를 하셨다가 예. 거기에서 다시 추가로 여기에서 반등을 노려서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지금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 대형주들이 강하게 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실적이 좋고 우량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반등 이후에 매수가 접근이 오면 거기에서 정리를 하시는 방법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홍 매니저님도 역시나 같은 억울한 종목 하나솔루션 리뷰 좀 해볼까요?
일단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이제 섹터 업종인데 일단 지금도 기대 모멘텀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G7 정상회의 부분들도 여전히 지금은 이슈성으로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신재생 쪽이 지금 과도하게 좀 밀렸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시장 여파가 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신재생 쪽만 밀렸던 부분들이 아니라 뭐 전체 업종들 고루고루 좀 밀렸던 그런 시기인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기술적으로 반등 요지가 좀 나와줄 만한 타점 구간 영역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렇게 지금 이격도 차이가 캔들하고 좀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지금 역배열도 형성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배열 초입 구간의 중장기 이평이 지금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세만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나쁘지 않을 기업이 저는 하나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내용은 좋은데 이제부터 같이 밀린 좀 경향이 네네네. 있어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핫 종목 하나씩만 주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핫 종목 들어볼 텐데요.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이면 정말 1분 30초. 네, 정리를 제가 빠르게 말해드릴게요. 네, 정리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종목명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종합 상사로 많이 알려진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렌터카 사업도 지금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죠. 그 측면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지만 종합 상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알고 계신 것처럼 교육 환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혜를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원자재 가격대가 굉장히 높고 러우 전쟁에 따라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는 측면 속에서 수혜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인프라 업체들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뭐 SS 차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물적 분할한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도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함께 본다면 지금 뭐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예.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매수가는 4,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5,200원 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4,1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진웅 매니저님 핫 종목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건설주 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DL ENC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일단 저는 건설주 쪽에 대한 밸류로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DL ENC 같은 경우 플랜트 수주 사업도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 지역에 대한 좀 해외 플랜트 수주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 쪽이나 주택 쪽에 대한 좀 풍부한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것도 DL ENC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경기 여파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완화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빠르게 좀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트적인 관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도 주봉으로 이미 좀 추세를 돌린 구간입니다. 추세를 돌렸고 지금 20선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나서 마감을 해줬는데 일단 지금 20선 부분대를 지금 매물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우상향은 꾸준하게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건설주 쪽에 좀 저평가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좀 DL ENC를 접근하신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예. 매수가 같은 경우는 35,300원에서 34,800원대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4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2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핫 종목 SK 네트워크스 그리고 DL ENC 이거 다음 주에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네요.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 네네. 금요일은 또 휴일이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의 네이버 밴드 말씀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항상 시간의 압박을 받고 계신 두 분, 송가람 매니저님부터 네이버 밴드 어떻게 들어가나요? 뭐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하시면 오셔서 매일의 전략 그리고 한 주의 전략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크로 전략도 그렇고 매일매일 시장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함께 보시고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종목도 좀 올라가나요? 뭐 우리가 봐야 될 종목 같은 경우에 매일 그리고 주마다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황도 올려주시고 자료도 올려주시고 종목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진웅 매니저님도 네이버 밴드 있죠? 네, 일단 이제 5월 시장은 좀 4월하고는 좀 사뭇 좀 다른 시장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이벤트성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냐, 그리고 정보성에 있어서 좀 싸운 부분들의 영역이 지금 5월달 들어서 좀 강하게 좀 들어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보 싸움의 부분에 있어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느
어느 정도 공유되어 있는 방에 여러분들이 좀 들어와 주시면은 될 것 같은데 일단 네이버에 네이버 밴드에 최진욱 좀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은 뭐 각종 시황이라든지 뭐 주요 기업 일정 부분들 그리고 종목도 강하게 좀 추천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매일매일 올라가나요? 정보?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아, 매일매일. 두 분 공부 정말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자료 관리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두 분의 네이버 밴드 최진욱, 송가람 이렇게 입력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휴 일단 잘 보내시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재난 문자가 왔는데 사랑하는 가족분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전략 잘 짜 보시고 저희는 5월에 아주 좋은 웃음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